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간에서 끊었는데 우리 질량이 변하는 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죠. 질량이 변하는 게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쓸 때 우리가 흔히 F는 ma라고 쓰지만 그거는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 쓴 거죠. 질량이 변할 때는 우리 어떻게 쓴다 그랬죠?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죠. 자, 그래서 그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도 변하고 속도도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F는 ma라고 쓸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는 우리 외부의 힘, 우리 중력도 무시할 수 있는 외부의 우주 공간이라고 하면 외부의 힘이 없으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과 마지막 운동량. 요게 처음, 요게 나중인 거죠. 요 둘 사이의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이거예요. 처음 운동량 mv, 마지막 운동량은 바깥에서 봤을 때 연료의 속도가 u, 질량이 마이너스 dm, 우리의 마이너스를 요걸 m 플러스 dm이라고 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m 플러스 dm이 v 플러스 dv, 마이너스 dm 더한 거죠. 요게 뭐냐면 dt 후에, 시간 dt 후에 운동량이 오른쪽에 있는 양이죠. 그래서 로켓과 분출된 연료의 상대 속도 비, 우리 이거 사실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처음에 로켓을 설계할 때 로켓을 딱 지상에 묶어 놓고 연료를 분출시켜서 연료가 로켓에 대해서 얼만큼 분출되느냐 하는 속도가 바로 V. 로켓의 속도는 연료의 속도에다가 로켓이 연료에 대한 상대 속도가 얼마 되느냐. 여기는 상대 속도는 연료에 대한 로켓의 상대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 걸 보면 우리 걸 요 경우에 우리 쓰면 로켓 속도는 v 플러스 dv.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뭐냐면 연료의 속도에다가 연료에 대한 로켓의 상대 속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u는 u를 쓰면 이렇게 바꿔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위식에서 봅시다. 위식에서 전개를 하면 mv는 마이너스 dm, 그 다음에 u 대신에 v 플러스 dv 마이너스 v 렐러티브 플러스 m 플러스 dm v 플러스 dv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면 돼요. 전개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dm이라는 게 굉장히 작죠. 여기는 v가 있고 그러면 v 곱하기 dm은 아주 작은 양이죠. 여기 dv가 있어. dv가 있는데 그거는 dv 곱하기 dm은 더 작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미소량 dm, dv 같은 거 쓸 때는 그 dm이나 dv의 1차식까지만 우리가 유지해도 아주 좋은 표현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 이걸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dm v 요건 안 쓰고 플러스 dm v 렐러티브 뒤식에서도 mv 플러스 mdv 플러스 vdm. 물론 여기서 뒤에서 dmdv가 앞에 있는 dmdv랑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그래 놓고 보면 여기 mv랑 여기 mv랑 상쇄되고 그 다음에 dmv 상쇄되고 따라서 남은 게 뭐냐면 dmv 렐러티브는 왼쪽으로 넘겨가면 마이너스 mdv라는 아주 간단한 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오!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썼어요. 맨 위에 앞에 있는 식을. 그래서 이거를 요 중간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dv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변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속도가 vi고 마지막 속도가 vf인 경우 질량은 처음이 mi 로켓의 속도
질량이죠. 연료를 뺀 마지막에 MF. 적분을 하면 왼쪽은 VF-VI, 오른쪽은 마이너스 V, 이거는 로그죠. 그래서 요거 로그가 마이너스 로그지만 위와 아래를 바꿔주면 부호가 바뀌니까 로그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요게 뭐냐면 속도가 처음과 마지막에 질량의 비율에 대한 로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질량을 굉장히 많이 써야 속도가 좀 변하니까.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뭐냐면 양변을 dt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뭐냐면 dmdt. dmdt가 뭐죠? 로켓의 질량의 변화율이죠. 로켓의 질량의 변화율인데 로켓이 그거가 만약에 마이너스 r로 일정하다, 마이너스 r이 양수일 경우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쓰고 나면 요건 왜 이렇게 쓰냐면 요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 하면 m 곱하기 가속도처럼 보이죠. 그죠?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양이 요게 힘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나는 비율에다가 상대 속도를 곱한 양, 그게 가속도를 준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영어로는 thrust라고 하는데 우리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하나? 추진력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로켓과 같은 경우에 우리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처음에 물체를 여기서 θ 제로, 발사 각도가 θ 제로, 그다음에 크기가 V 제로로 쏘아 올린 물체가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포물선 운동이죠. 잘 아는 포물선 운동인데 우리 그거에서 제일 높은 데 올라왔을 때 두 개가 질량이 똑같은 반쪽으로 갈라져서 그 중에 반은 속도를 잃고 수직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쭉 역시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이거랑은 다르겠죠. 왜냐면 여기서 속도가 변하니까. 그때 이 거리는 도대체 얼마냐, 얼마나 갔냐 하는 문제. 그러면 그거를 구하려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데 먼저 여기 제일 높은 데 왔을 때 여기서의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쭉 왔어. 여기서 갈라졌어. 갈라지는 건 충돌로 생각할 수 있는데 충돌이지만 운동량이 보존이 되냐? 다 보존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Y 방향으로는 외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Y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운동량의 수평 성분은 보존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구할 문제는 여기서 구해서 여기서의 속도, 최고점이니까 수평 성분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한 다음에 충돌 문제를 운동량 보존으로 수평 방향의 운동량의 보존,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거가 있으면 이 나가는 거의 속도를 구하면 떨어지는 거에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좀 생각하기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쉽게 몇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보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 속도의 여기서 y 성분이 0이 되니까 vy는 v0 sin θ
마이너스 gt. 이게 최고점에서는 이게 0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g분의 v0 사인 θ죠. 그때 간 거리는 얼마야? 여기까지 간 거리 x1이라고 합시다. x1은 vxt겠네. vx는 v0 코사인 θ에다가 g분의 사인 θ.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다음과 같이 구했다 이거. 그럼 맨 위에서 x방향의 성분은 x방향의 속도는 여기서는 계속 v0 x겠죠. v0 x니까 v0 코사인 θ로 처음에 여기까지 폭발하기 전에 여기 오는 거는 v0 코사인 θ로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는 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m 곱하기 vx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 떨어지는 거는 속도가 0이네. 두 번째 거는 2분의 m이 vx 프라임으로 되니까 vx 프라임은 2배의 vx네. 그죠? 2배의 vx면 이게 얼마예요? 2배의 g분의 2배의 v0 코사인 θ0.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는 vx 프라임 곱하기 올라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이 y축 방향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쪽 방향의 성분이 x방향의 성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올라간 시간이랑 내려간 시간은 똑같죠. 일정한 가속도니까. 이걸 쓰면 g분의 2v0 코사인 θ0의 t를 v0 코사인 θ 이게 g가 아니지. 이렇게 주었어. 쏘리. g분의 v0 제곱 사인 θ. 따라서 전체 이동한 거리는 x1 더하기 x2는 g분의 3v0 제곱 코사인 θ 제로 사인 θ죠. 만약에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게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갈라졌기 때문에 3으로 바뀐 경우죠. 문제가 좀 약간 아주 재밌는 문제를 다음같이 풀었고, 자, 두 번째, 물 위에 배가 떠 있고 배 한쪽 끝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배 질량을 m 보트, 개니까 개가 도그지, 도그의 질량을 md. 그래서 요거에 해변에 물가에 개 주인이 이렇게 서 있어서 거기서부터 개까지의 거리가 d인 곳에 있는데 개한테 주인이 하니까 개가 이렇게 쭉 다가와서 요 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왔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끝까지 왔다는 여기가 D 개변이, 그러면 이 주인이랑 개 사이의 거리는 D에서 DD를 뺀 걸까요? 아니면은 여기 왔을 때 여기 있는 개 주인과 개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이거는 먼저 여기서 이 물과 마찰을 무시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가 이렇게 오면 질량 중심이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오면 배는 약간 뒤로 밀려가. 개가 오면 그래서 질량 중심 항상 똑같은 곳에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물론 m이 개의 질량과 보트의 질량을 합한 거, 그거에다가 x의 질량 중심의 변위는 0이고, 이거는 보트가 움직인 거, 도그가 움직인 거, 이렇게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보트가 움직인 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 mb분의 md 델타 xd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죠. 개가 왼쪽으로 가면 배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부호가 헷갈리니까 그냥 절대값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델타 xb, 요 전체 배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요 배 전체 길이를 d라고 하면, 이게 d라고 하면 xb 더하기 d를 한 게 d만큼. 따라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xb를 없애고 싶으면 이게 1 플러스 mb 델타 xd가 배의 길이가 d예요. d니까 개가 온 건 거리는 d, d만큼 온 게 아니라 요만큼 줄어들어서 배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요만큼, 물론 배의 질량이 무지 크면 이게 0으로 가니까 d만큼 온 셈이 되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보세요. 이런 비슷한 문제는 우리 앞으로 좀 이따 또 많이 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 벽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찰이 없는 데서 여기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딱 반으로 깨졌어요. M1, M2로 깨져서 쭉 미끄러지다가 왼쪽에는 운동 마찰 계수가 뮤 레프트, 뮤 L인 곳에서 DL까지 가서 정지하고, 오른쪽은 뮤 R, 운동 마찰 계수가 뮤 R일 때 DR까지 가서 정지했다는 걸 알면 M1과 M2의 비율은 얼마일까? 우리 여기 마찰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한쪽에 간 게 이쪽에 처음에 깨질 때 처음이 이게 V1, 이게 V2로 간다고 하면 쭉 가다가 일정한 가속도로 줄어드니까 일정한 가속도가 얼마야? 저 뮤 M1G 아닌가? 어떻게 되나? 여기서 힘이, 그러니까 우리 V1 제곱은 일정한 가속도인 경우에는 가속도에 의해서 뮤1G가 2배의 뮤L G DL이네. 왜냐면 그렇죠? 요게 가속도니까. 왜냐면 마찰력이 뮤L M1G인데 요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V2 제곱은 2배의 뮤 R G DR이야. 따라서 V2 제곱을 V1 제곱으로 나눈 양은, V2 제곱을 V1 제곱으로 나누면 뮤 R DR 나누기 뮤 L DL이야. 어라, 질량이 하나도 없네. 우리 뭐 하나 안 쓴 거 있죠? 갈라졌을 때 이쪽 수평 방향으로 가한 힘이 없으니까 충돌로 생각해 보면은 처음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죠. 처음 운동량은 0이야. 마지막 운동량은 M1, V1, M2, V2예요. 따라서 V1 나누기 V2는 M1분의 M2의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면 거꾸로 썼는데 이 거꾸로 써야지. 이게 역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M2 제곱분의 M1 제곱이죠. 이 결과를 얻으니까 M1 나누기 M2는 square root mu r dr mu l dl.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있네. 그럼 우리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해서 우리 문제를 다음 우리 더 많이 특히 충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